예,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 2018년 2월 4일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통 1번부터 17번까지는 TCP/IP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죠. 예, 역시 TCP/IP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AR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ARP 프로토콜 아주 중요하다라는 설명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ARP는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RARP와 함께 연결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ARP, ARP 같이 묶어서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ARP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맥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RARP는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로 맥 주소를 IP 주소로, 그쵸? 변환시켜준다. 요게 RARP. 요거는 ARP. 그쵸?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오히려 학습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더넷 주소를 IP 어드레스로 매핑시킨다 라고 했는데, 뭐 이더넷이 뭐예요? 이더넷이 이제 여러분들 랜이 되겠죠, 랜. 그러면 이더넷 주소라고 하면은 랜 카드의 주소, 즉 물리적 주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주소를 IP 어드레스로 매핑시킨다. 이거는 RARP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을 보면 두 번째 답안은 ARP를 이용해서 IP 어드레스가 중복되어 사용되는지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 경우라 보면 되겠는데, 예, 정답입니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ARP 테이블, 캐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캐시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중복되어 있는 IP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중복된 IP 값을 어,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RP 캐시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갱신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일단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라번 중복된 IP가 발견된 경우에 ARP 캐시는 갱신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중복된 IP가 발견된 경우에 ARP 캐시는 갱신이 되겠죠. 예, 이게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ARP는 어쨌든 ARP는 그 동작 방식을 알아두시면 정확하게 문제를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RP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음, 인터넷 주소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시키는데 에, 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ARP 프로토콜이고 ARP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 음, 리퀘스트 패킷이 있고 ARP 리퀘스트 패킷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ARP 리퀘스트 패킷 같은 경우에는 맥 어드레스를 전체 네트워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값에 해당되는 그 응답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리플라이 패킷을 이용을 해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작 순서를 정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작 순서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동작 순서를 아셔야 돼요. 먼저 IP 프로토콜이 패킷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ARP 캐시 테이블을 조회를 합니다. ARP 캐시 테이블. 여기 이제 ARP 캐시 테이블이 나오죠. ARP 캐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ARP 캐시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ARP 캐시 테이블에 보면은 맥 어드레스가 없을 경우에 즉 그 해당 IP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없다면
어디에? ARP 캐시 테이블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AR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겠죠. 맥 어드레스 값을 얻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네트워크에 ARP 그 ARP가 아니라 맥 어드레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어,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요구를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ARP 프로토콜이 이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즉 목적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려달라, 맥 어드레스 알려줘 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호스트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이때 보내는 게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거죠. 요청 패킷을. 그쵸? 예,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고요. 그리고 해당 요 IP 주소를 갖고 있는 노드가 있으면 그때 어,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줍니다. 그쵸? 이러한 패킷을 뭐라고 그랬어요? 리플라이 패킷, 리플라이 패킷이라고 하죠. 그러면 ARP 리플라이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캐시 테이블에 없으면 ARP가 동작을 하니까 캐시 테이블 안에다가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RP 캐시 테이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필요시마다 자동으로 등록되었다가 또 자동으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에 자동으로 또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캐시가 정기적인 어떤 주기를 갖고 갱신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공간이 만약에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그 엔트리,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RP 캐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ARP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제 -a 옵션을 이용을 해서 ARP 캐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IP 어드레스에 대한 중복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ARP 그 브로드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중복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중복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중복된 값을 찾아서 중복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ARP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네트워크 거리를 계산할 때 홉의 총계만을 사용하는 것은 됐습니다. 여기서 라우팅 프로토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RIP와 OSPF가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NMP는 네트워크 관리, M 들어간 대로 죠 매니지먼트.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고 SNB는 삼바, 리눅스와 윈도우즈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삼바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예, 이거 하나가 답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전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홉스만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홉에 몇 개인지 그걸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R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버 내 서비스들은 서로가 다른 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를 포트라고 한다. 서비스에 따른 기본 포트 번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포트 번호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아주 뭐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텔넷 23번 포트 예 맞고요. 그 다음에 FTP 21번, 20번 포트 사용을 하죠. 두 개 사용하죠, 얘는. 그 다음에 SMTP 같은 경우에는 25번 포트,
사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라본 같은 게 봅시다. 라본 같은 경우에는 WW는 뭐죠? HTTP 웹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웹 서비스는 기본 포트 값이 몇 번이요? 80번 포트입니다. 80번 포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네, 라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본이 정답이 되고요. FTP, 텔넷, SMTP, 이 SMTP는 메일, 이메일과 관련된 그 프로토콜이죠. 예, 그래서 기본 FTP는 어떤 프로토콜이죠? 파일 트랜스퍼, 예,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프로토콜 번호라고 하면 F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번 포트라고 그랬죠. 20번 포트가 있고 FTP는 21번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용으로 사용되는 즉 컨트롤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포트가 21번 포트고요. 실제로 데이터 전송되는 포트가 20번에 해당이 되죠. FTP. 예, 요거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NS, 예, DNS 포트는 몇 번이죠? DNS 포트 같은 경우에는 53번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질의하고 응답하는 해당 포트가 53번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많은 포트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트가 세 가지로 구분되죠. 잘 알려진 포트, 그 다음에 뭐 등록 포트, 그리고 어, 임시 포트인가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뭐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 포트 등록 잘 알려진 포트 그리고 이 잘 알려진 포트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적 포트가 임시 포트죠. 예,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등록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이나믹 포트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이고요. 임시 포트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에 IP 어드레스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200, 221, 100, 100.152일 때 해당하는 클래스는 자 요거 클래스에 대한 문제 나오죠. 클래스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테스트용으로 거의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0번부터 시작하지만 뭐 0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번부터 해서 126번까지죠. 예, 127번은 이건 루프백 주소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네트워크 주소로 네트워크 IP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컴에서 서버를 돌릴 때 사용되는 그러한 IP 주소에 해당이 됩니다. 127번은요. 그래서 1.000부터 126.25로 해서 그죠? 그리고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17을 안 쓰니까 118이 되겠죠. 128에다가 자 얘는 이제 몇을 더해주면 되죠? 얘는 그러니까 256의 절반, 256의 절반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118의 절반이라고 했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했죠. 128의 절반 64를 더해주면 돼요. 64를 더해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되죠? 100, 192가 되는데 121을 118을 포함하는 거니까 191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19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118.00부터 191에 두로두로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C 클래스는 192에
192부터 000이겠죠. 192, 000부터 얘는 이제 어떻게 둬야 되죠? 64니까 그 다음에 64의 절반은 32죠. 맞나요? 64가 되겠죠. 64. 64의 절반. 얘는 256, 256의 절반, 118의 절반, 그 다음에 얘는 64의 절반이니까 32를 더해주면 되나. 그래서 3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200, 224가 되죠. 그러니까 32개니까 223이 돼야 되겠네요. 223에 들어.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애우기가 편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앞자리가 200으로 시작됐네요. 200으로 시작됐으니까 얘는 C 클래스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C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223에 들어올까지. 그리고 D 클래스는 이제 D 클래스와 E 클래스는 이제 무조건 32의 절반인 16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24부터 16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40이 되니까 239까지 되겠네요. 239, 000, 234, 000에서 239에 들어오까지. 그리고 240에서 16을 더해주면 256인데, 예, 2를 빼주면 255가 되겠죠. 들어. 요거는 E 클래스에 해당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D 클래스도 거의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클래스 구분을 외우기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패킷이 라우팅되는 경로의 추적에 라우팅되는 경로의 추적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로 목적지 경로까지 각 경유지의 응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좀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쵸?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응답 속도, 경유지에 대한 응답 속도 확인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여기 보시면 경로의 추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트레이스가 추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틸리티가 바로 요겁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트레이서트. 요게 이제 경유지에 대한 응답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라 보시면 되겠고요. IP config는 뭐야? IP config는 IP의 설정 상태를 보기 위한 명령어고, 넷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TCP라든지 또는 UDP라든지 IP라든지 이런 IP에 대한, 즉 네트워크의 상태를 알아보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s 옵션을 이용을 해서 IP의 어떤 통계 정보를 볼 때도 넷스테이트 명령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있는 이 라우트라고 하는 이 도구는요, 이 명령어죠. 이 명령어는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되고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IP 세팅이 되면요, 어, IP가 세팅이 되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겠다, 어, 라우팅 테이블을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바로 요 라우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우트에 대한 옵션이 뭐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옵션 뭐 그 부분까지는 글쎄요, 어,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라우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할 때,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는 ad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뭐 삭제하거나 할 때는 del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추가할 때 옵션 add 옵션과 라우트 삭제할 때 사용하는 옵션 del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넷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목적지, 호스트의 목적지, 그 목적지를 표기할 때는 타겟 옵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옵션들 몇 가지만 좀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로의 추적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라고 그랬죠. 이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트레이서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D 옵션이 있고요. H 옵션이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 뺄게요. 그 다음에 J 옵션이 있고 W 옵션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먼저 D 옵션을 이용하시면 주소를 그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지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스 명령, 트레이서 명령 이용하실 때 그 호스트 명을 적어주거든요. 트레이서트 다음에 이렇게 명령 적어주고 여기 이제 호스트 명을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호스트 명 대신에 호스트의 IP 어드레스 값, IP 어드레스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이렇게 이제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이런 D나 H, J, 뭐 W와 같은 이런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D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지정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러분들이 그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의 최대 홉수라고 하는 거는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를 한번 거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걸칠 때 우리 이걸 홉이라고 그래요. 홉. 그래서 몇 번의 라우터를 거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홉수입니다. 홉수. 그래서 이렇게 그 홉수를 지정을 합니다. 최대 홉수. 몇 번에 걸쳐서 경로를 파악할 때 옵스를 몇 번까지 최대 허용할 건지 이런 걸 지정하는 거죠. J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스트 유틸리티 패킷에 의해서 거쳐간 라우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타임아웃 그런 시간, 타임아웃 제한 시간에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시간에 대한 응답을 그 시간 동안만 응답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옵션을 이용하고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ICMP 패킷을 이용을 합니다. ICMP 패킷. 그리고 6번 문제를 볼게요. IP 버전 4 클래스 중에서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네요. 뭐죠?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되는 거? E예요, D예요? 둘 중에 하나죠? D 클래스가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되죠. 요거 그쵸?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7번은 TCP 헤더의 플래그 비트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가끔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비트에 옳지 않은 것 URG, Acknowledge, UTC 뭐 그다음에 RST 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뭐죠?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정답은 UTC입니다. UTC.
TCP 헤더의 플래그 비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URG가 있어요. 예, URG가 있고요. URG 플래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RG 다음에 밑에 보면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acknowledge가 있습니다. ACK acknowled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 다음에 push라고 해서 PSH라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push 다음에 RST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고요. RST 다음에 syn 플래그가 있습니다. synchronous. 그 다음에 syn 다음에 fin 이렇게 6개의 플래그가 있어요. 자, 요 6개의 플래그는 자, 여러분들 어디 그 필드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컨트롤 플래그라고 그래서 6비트의 그 필드 안에 있는 플래그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컨트롤 플래그 앞에 뭐 리저브드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6비트짜리,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헤드랭스 필드가 있죠. 기억나세요? 예,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6개 필드가 있습니다. 6개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래그는요, 음, 어, URG라고 하는 플래그는 이제 긴급 상황일 때, 긴급 데이터를 설정할 때, 이거는 긴급 데이터입니다 라고 알리는 거죠. 플래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는 acknowledge는 수신 확인하는 그 응답을 설정할 때, 그 다음에 push는 뭐예요? 얘는 이제 request for push라고 해서 얘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라는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RST 같은 경우에는 reset이죠, reset. 얘는 reset은 강제 종료를 의미합니다. 강제 중단, 연결을 강제 중단해라.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이제 연결을 설정할 때.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finish. 얘는 정상적인 종료를 의미하죠. 정상적인 종료. 그쵸? 정상 종료. 그래서 요 6개의 플래그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번에 UTC는 이거 그 표준시인가요? 표준시를 의미하는 건가요? 자,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네요. 예, 표준시를 의미하는 건지. 자, 어지간 요 올바르지 않는 플래그 비트는 UTC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DNS 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DNS 레코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레코드, 그 다음에 CNAME, AAA, 그리고 MX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A 레코드는 DNS 이름과 호스트 IP 어드레스를 연결합니다. 예,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A 레코드는 호스트 등록 레코드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할 때 www 하게 되면 www가 호스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 IP 어드레스도 등록을 할 때 같이 사용을 합니다. CNAME은 이미 지정된 이름에 대한 별칭 도메인. 예, 이거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고요. MX는 DNS 이름의 메일 교환이라든지 호스트의 메일 라우팅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MX는 메일 익스체인지의 약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AA는 글쎄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해당 도메인의 주 DNS 서버의 이름을 따고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캐시에 저장할 수 있는지 지정한다. 예, 이거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SOA 레코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스타트업 오스로티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번, 네,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